미국은 정치 싸움으로 나라가 멈춰서고 중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외국 인재 영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의 K비자 혼란, 미국의 셧다운 사태. 이 모든 격변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중이 흔들릴 때 한국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왜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회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세계 패권의 축이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미국은 다시 한번 셧다운이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춰서는 상황.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지만 내부 정쟁으로 인해 행정이 중단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셧다운이 일주일 연장될 때마다 미국 GDP는 150억 달러, 하나로 약 21조 원씩 사라진다. 한 달만 지속돼도 4만 3천 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자 지출은 300억 달러 줄어들고 무급으로 일하거나 아예 출근조차 못하는 공무원만 190만 명. 이들 중 80%가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정치 수도 전체가 멈춘 도시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당파적 갈등이 심화되면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모습.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대립했고 트럼프는 이를 불법 이민자의 세금을 쓰는 행위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38%가 이번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것.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정치적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소한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거나 수백만 공무원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진 않습니다. 강력한 행정 시스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정부의 기능.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의 혼란은 초강대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숫자와 경제 규모만 크다고 해서 진짜 강국이 아닙니다. 진짜 강국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맞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K비자, STEM 즉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의 해외 인재를 대거 영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고용주 추천장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우대, 창업교육 문화활동까지 가능한 파격적 제도. 미국이 인재 문을 닫자 중국이 반대로 인재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미 15%를 넘는 상황에서 해외 인재가 대거 들어오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외국 인재 영입은 사실상 변형된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 심지어 인도인 노동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혐오 발언까지 쏟아졌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와 학자들조차 외국 딸이 더 둥글다는 사고방식, 즉 외국 숭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관영 매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를 보면 최고의 인재를 가진 국가가 승리했다. 중국은 3천만 명의 제조업 인재가 부족하다. 외국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 마치 반대 여론을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을 질책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의 불안한 자존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AI, K 콘텐츠 등 세계 인재가 자발적으로 몰려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AI 연구실에 들어오기 위해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국은 인재를 수입하려 하지만 한국은 인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차이입니다. 중국은 K비자를 통해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내부 불안과 사회적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국 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고 동시에 외국 인재가 배우러 찾아오는 진정한 인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비단 인재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는 무려 1068억 링깃, 약 31조 원 규모. 그중 중국이 234억 링깃을 투자하며 전년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아예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겨 현지 생산을 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 땅에서 생산해서는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스스로도 그 타이틀을 지켜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중국 내부의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거기에 더해 공장 엑소더스까지. 세계의 공급망은 이미 탈중국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합니다. 중국 기업이 탈출하는 사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계약 보너스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는 3,500억 달러, 일본에는 5,500억 달러. 하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줄 수 없다. 그 결과 트럼프의 강압적 무역협정은 아시아에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일본은 재검토, 중국은 회피, 하지만 한국은 정면으로 거절했습니다. 약소국이라면 벌벌 떨며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기술 강국,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초강대국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72년의 한미동맹, 겉으로는 철통 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도 많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 전략적 유연성 요구, 분담금 인상 카드.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차출할 수 있는 문제. 한국은 조건부 수용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지휘구조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은 미국에 주고 실리는 한국이 챙기면 됩니다. MRO, 즉 미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 참여, 공동훈련, 첨단 무기 공동개발. 이것이 바로 실리 외교입니다. 한국은 이제 약소국이 아닙니다. 동맹의 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강국은 상대를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제 룰메이커로 올라서야 합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류했습니다. 대신 화이자와 협상을 통해 약값 인하와 7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죠. 다른 제약사들도 줄줄이 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미국에서 약값은 내려갈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 같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피해만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눈치 보느라 휘청일 때 한국의 K바이오가 틈새를 파고들 기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미 한국바이오는 세계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실력으로 세계 제약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셧다운으로 국가 기능이 멈추고 중국은 청년 실업과 인재 유치 실패로 흔들립니다. 트럼프는 관세와 무역 압박으로 세계를 흔들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진짜 강국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